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오늘 뭐 먹지? 라는 고질병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결정장애 치료소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의 운명을 결정해줄 룰렛을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처방 메뉴는 뜨끈하고 얼큰한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소울푸드지만 그 시작에는 눈물겨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돈 1일 2만 원이면 어디서든 쉽게 먹는 이 화려한 음식이 불과 70년 전에는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6.25 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잔반, 씹다 뱉은 고기 조각, 심지어는 담배꽁초까지 섞여 있던 그 비참한 꿀꿀이죽이 부대찌개의 진짜 조상이라는 사실 말이죠. 어떻게 그 처참했던 쓰레기 더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어떻게 미슐랭급 찬사를 받는 요리로 진화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부대찌개의 탄생부터 시작해 전국을 양분하고 있는 의정부와 송탄의 맛의 전쟁, 그리고 여러분의 주방을 맛집으로 바꿔줄 15년차 전문가의 비법 레시피까지 부대찌개의 모든 것을 현미경급으로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무조건 부대찌개 집으로 달려가게 되실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볼게요. 1953년, 총성은 멈췄지만 한반도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흙탕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었죠. 이때 굶주린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단백질 보급소는 다름 아닌 미군 부대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정부나 동두천, 평택처럼 미군 부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미군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꿀꿀이죽이라는 아픈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미군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커다란 솥에 넣고 한데 끓인 걸 꿀꿀이죽이라고 불렀거든요. 비유하자면 운 좋으면 고기 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슬픈 복권 같은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부대찌개는 이 꿀꿀이죽에서 식재료의 선별이라는 위대한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분들은 부대찌개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음식이라고 착각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미군들은 이 요리를 보고 경악했어요.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소시지와 햄은 굽거나 쪄서 먹는 전용 식재료지, 그걸 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물에 빠뜨려 끓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즉, 부대찌개는 철저하게 미국의 식재료를 한국식 조리법으로 재해석한 우리 민족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창조적 결과물인 셈입니다. 부대찌개의 성지라 불리는 의정부 오뎅 식당의 허기숙 할머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원래 오뎅을 팔던 할머니의 포장마차에 미군 부대 사람들이 소시지와 햄을 가져와 술안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게 시작이었어요. 초기에는 국물이 거의 없는 볶음 형태였는데 손님들이 밥과 함께 먹기 좋게 국물을 늘리다 보니 지금의 찌개 형태가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의 성을 따서 존슨탕이라고도 불렀어요. 참 재미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디는 국물이 맑고 개운한데 어디는 국물이 걸쭉하고 진할까요? 이건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지리적 맥락이 담긴 지역 패권 싸움의 결과물이거든요. 의정부파와 송탄파, 과연 어느 쪽이 부대찌개의 진짜 왕좌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치열한 맛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대찌개 마니아들 사이에서 평생 끝나지 않는 논쟁,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더 맛있냐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부대찌개는 크게 의정부 스타일과 송탄 스타일로 나뉩니다. 이건 마치 냉면의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같은 급의 라이벌 관계예요. 먼저 의정부 스타일을 정의해볼까요? 의정부 부대찌개는 한마디로 깔끔하고 정갈한 선비 같은 맛입니다. 국물이 맑고 개운해서 밥을 말아 먹어도 부담이 없죠. 의정부는 미 육군 부대가 중심이었는데 주변 시장에서 조달한 신선한 김치와 맑은 육수를 결합하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찌개거리에 가면 국물이 투명할 정도로 맑은 곳이 많습니다. 김치의 산미를 살려 찌개 본연의 정체성에 집중한 거죠. 반면 송탄 스타일은 어떨까요? 송탄은 근육질 미군 장병 같은 묵직한 맛입니다. 평택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서 발원한 이 스타일은 사골 육수에 치즈와 민찌라고 불리는 다진 고기를 듬뿍 넣습니다. 육군보다 볶음 물자가 풍부했던 공군 부대 특성상 치즈나 베이컨 같은 기름진 재료가 더 많이 흘러나왔고 여기에 사골을 푹 고아낸 육수를 더하니 지금의 걸쭉한 송탄식이 탄생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조인 의정부가 무조건 더 맛있다고 하시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극적이고 풍부한 풍미 측면에서는 송탄 스타일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맑은 국물을 선호하면 의정부로, 진한 고기 국물을 선호하면 송탄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똑같은 햄을 쓰는데 내가 집에서 끓이면 그 맛이 안 날까요? 설마 미군 부대 전용 마법 가루라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재료의 브랜드와 조합의 과학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업 비밀을 완전히 발가벗겨 드릴게요. 부대찌개는 사실 재료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리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소시지나 넣는다고 맛이 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햄 하나를 골라도 브랜드를 따지고 콩 통조림의 산도까지 계산하거든요. 부대찌개 맛의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민찌라고 불리는 다진 소고기입니다. 이게 국물에 녹아들면서 육향을 폭발시키죠. 그리고 여기에 스팸이 들어가야 비로소 부대찌개다운 향이 완성됩니다. 일반 햄은 국물에 들어가면 맛이 빠져나가 퍽퍽해지지만 스팸은 국물의 지방과 염분을 내어주면서도 본연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이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는 베이크드 빈스, 그 주황색 콩 통조림이요. 이건 절대 장식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토마토 소스의 산미와 콩의 전분이 국물의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햄의 느끼함을 토마토 소스가 잡아주고 전분이 국물을 적당히 걸쭉하게 만들어 맛을 입안에 오래 머물게 하죠. 진짜 맛집들이 고집하는 브랜드도 따로 있어요. 덴마크산 튤립 햄은 조직감이 단단해서 오래 끓여도 쫄깃하고, 콩킹 소시지는 특유의 훈연향과 강한 짠맛으로 국물 맛을 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시지로는 절대 그 맛을 낼 수 없어요. 여기에 체다 치즈 한 장의 유지방은 매운 고춧가루의 캡사이신과 결합해 감칠맛을 수십 배 증폭시킵니다. 자, 이제 재료의 이론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 안다고 요리가 완성되나요? 아니죠.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황금 비율의 양념장을 만들고 어떤 순서로 냄비에 배치해야 하는지, 미슐랭 가이드도 울고 갈 초밀착 집밥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노하우가 쏟아집니다. 자, 집에서 끓이면 왜 2% 부족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받아쓰기 준비하세요.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맛의 층을 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육수의 과학입니다. 맹물은 절대 금지예요. 부대찌개는 햄에서 엄청난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받아줄 육수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사골 육수팩을 쓰시되 물과 1.1로 섞으세요. 너무 진하면 햄향을 가립니다. 깔끔한 맛을 원하신다면 멸치 육수에 건표고버섯을 하나 넣으세요. 표고의 성분이 햄의 단백질과 만나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두 번째, 양념장의 황금 비율입니다. 고춧가루 3, 간장 2, 다진 마늘 2, 청주 1, 그리고 비장의 무기인 설탕 반 큰술과 케첩 반 큰술을 넣으세요. 찌개에 케첩이라니요? 라고 놀라시겠지만 케첩의 토마토 성분은 서양의 햄과 한국의 김치를 연결해주는 최고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리 순서의 미학입니다. 냄비 바닥에 대파를 큼직하게 깔고 그 위에 김치를 얇게 펴주세요. 김치는 많이 넣지 마세요. 김치찌개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 위에 햄과 소시지를 정갈하게 두르는데 소시지는 최대한 얇고 어긋나게 썰어야 국물이 잘 우러납니다. 육수를 붓고 끓어오르면 마지막 1분 전 다진 마늘 한 큰술을 생으로 한 번 더 넣으세요. 이 추가 마늘이 식당 특유의 강렬한 풍미를 완성하는 활용 점정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디테일하죠?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부대찌개를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이거 너무 짜고 기름진 거 아냐? 내 혈관 괜찮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부대찌개는 영양학적으로 꽤 훌륭한 균형을 갖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대찌개를 정크푸드의 집합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물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대찌개는 한국 요리 중 채소 섭취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파, 양파, 마늘, 쑥갓, 그리고 발효식품인 김치가 베이스니까요. 특히 엄청난 양의 파와 마늘에서 나오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햄의 나쁜 성분과 채소의 좋은 성분이 냄비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중화되는 구조랄까요? 전쟁 직후 우리 조상들에게 부대찌개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충제였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시절 햄과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최고의 영양원이었죠. 현대에 와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한 그릇에 완벽하게 녹아있는 올인원 밀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코리안 아미 베이스 스튜라며 이 맛에 열광합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 앤서니 브루댕은 부대찌개를 보고 냄비 안에 완벽한 혼돈, 하지만 미친 듯이 맛있다고 극찬했죠. 서양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료를 가장 한국적인 소스로 풀어낸 이 요리는 이제 K푸드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대찌개라는 거대한 우주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 더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조상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희망의 맛을 찾아냈고 그것을 국민의 소울푸드로 키워냈죠. 어쩌면 우리가 부대찌개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이 요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위로를 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엉망진창으로 섞인 것 같은 삶도 뜨겁게 끓여내면 결국 맛있는 한 그릇의 요리가 된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오늘 저녁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글보글 끓는 부대찌개 한 냄비 어떠신가요?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에 시원한 국물 한 입이면 오늘 하루의 피로도 싹 씻겨 내려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부대찌개 단골집은 어디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장애 치료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